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네네네. 봤더니 20대 때 무슨 청년 인문학 책도 내셨고, 그때 이미 누룽지 팔러 다녔고 그래요. 네. 뭘 한 거예요? 보부상 컴퍼니 앞으로 어떤 회사로 키울 생각이세요? 사실 이제 어떤 매출액 기준으로는 몇백억을 해야겠다라는 목표치는 있어요. 제 마음속에. 네.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과 그런 목표치에 대해서 공유를 하긴 하는데 그게 저는 안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이 미션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미션이라 하면 우리 회사의 철학, 이 미션인데요. 저희 회사가 이 건강식품을 최소 수량, 최저금액, 최단기간에 제조를 해주고 우리 보부상의 플랫폼으로 판매를 돕는다라는 게 우리 미션이에요. 보부상의 플랫폼이라 하면 저희 도매몰, 그리고 디자인, 물류 이런 플랫폼으로 이제 판매를 돕는다라는 건데 이 미션을 해결을 하면 충분히 그 정도에 상응하는 매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다 목표하는 매출액이 올해는 달성을 할 것 같거든요. 올해 매출액이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매출액을 달성하겠다라기보다도 이 미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미션을 온전히 잘 해결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저는 훨씬 더 커요. 이 미션을 다 해결하게 된다면 다음번 미션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다음번 미션을 저는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어요. 이 다음번 미션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출액이 3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겠죠. 매출액에 대한 목표치라기보다도 우리 회사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이나 미션들을 우리 조직원들이랑 잘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내고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장의 미션은 우리가 가장 빠르게 누구든지 원하는 건기식을 만들어서 납품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되겠다. 거기에 저희 플랫폼으로 판매까지 돕는다. 저희가 도매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를 해가지고 안 팔릴 수 있잖아요. 본인이 판매하는데 저희 도매몰에 올리면 저희 또 회원님들이 본인의 쇼핑몰에다가 제품을 올려가지고도 판매를 해줘요. 그러면 제조도 굉장히 좀 리스크 없게 할 수 있고 판로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네. 최대한 어찌됐든 저는 좀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본인들의 사업들을 좀 해나가실 수 있게끔 많이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와중에 대표님도 돈을 벌겠지만 왜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근데 이 도움의 크기가 저는 사업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멋있는 말이다. 네. 내가 더 많이 도와주는 게 내가 더 사업이 큰 거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저도 굉장히 기쁘고 그 사람들이 또 잘 되면 더 기쁘고 근데 이제 이런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어떻게 하면 저희 수강생분들이 좀 제조를 굉장히 쉽고 리스크 없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MOQ 100개 본인의 제품을 제조하는데 최소 수량 100개로 제조를 해줘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100개는 인쇄소에서 책 찍어달라 그래도 잘 안 해주는 수량인데. 그렇죠. 보통 제조사들은 본인의 어떤 기계 장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 수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게 보통 건기식 업체에서는 한 3,000개에서 6,000개씩 한 번에 찍어야 돼요. 본인의 제품 제조하려면. 근데 이제 제가 100개씩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조를 하려고 하시죠. 화장품에서도 최소한 80리터를 얹을 수 있는 양이어야지 제조를 해주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100개를 제조하면 저한테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해요? 남는 게 별로 없어도 그래도 이제 손해는 안 볼 정도로 저는 해야죠. 하지만 처음에 100개를 했던 사람들이 상위 노출되고 그러면 막 다음번에는 1000개, 2000개, 10,000개, 20,000개씩 발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건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되면 좋은 고객이 되는 건 맞는데 몇 명 없잖아요, 솔직히. 100명이 왔다 그러면 몇 명 남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수능 등급 있잖아요. 1등급에서부터 9등급. 그 정도 분포를 보여요. 그래요? 네. 나머지는 사실 그 정도 못 번다는 뜻인데, 그럼 나머지 분들한테는 사실 서비스만 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시는 저희 수강생분들이나 대표님들이 저를 만나면 돈 다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생각도 안 하고 누구는 잘 될 수 있고 누구는 잘 못 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위탁 판매를 하다가 사입을 하다가 교육 사업을 하면서 도매로 제품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잘 되는 사람들이 조금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OEM 제조를 해가지고 도매로 유통을 해주니까 잘 되는 사람 조금 더 증가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제가 직접 제조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소량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조를 해가지고 저희 창고에서 물류도 도와주고 디자인도 해주다 보니까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제조를 해서 본인만의 제품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제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주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의 확률이 조금 더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한 거죠. 100명 중에서 이 100명 다 돈 벌 수 있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찌됐든 저는 이 확률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회사 일을 시작해서 돈 번 얘기를 쭉 해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전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해요. 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네네. 봤더니 20대 때 무슨 청년 인문학 책도 내셨고, 아, 네네. 그때 이미 누룽지 팔러 다녔고 그래요. 아, 네. 뭘 한 거예요? 누룽지랑 청년 인문학이랑 네. 지금 하고 있는 사회랑 뭐 하나도 연결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좀 시작점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21살 때 길거리에서 누룽지, 육포 이런 걸 팔았었어요.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팔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팔고 좌판 깔고 팔고 이렇게. 근데 왜 그랬었냐면 그 당시에는 걷는 국토대장정이 되게 핫했었어요. 해남마을에서 저기 임진강까지 그냥 500 몇 킬로를 그냥 걷는 국토대장정이 되게 핫했던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청년 뭐 원정 뭐 이런 거 있었죠. 맞죠. 네, 네. 근데 이건 너무 좀 다리만 아프고 좀 진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여행을 하면서 물건도 판매하고 다니면 여행 경비도 줄어들고 또 세일즈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역량 개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접목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21살 때 익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이제 떼왔어요. 그때 당시에 누룽지 육포거든요. 그걸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혼자 판매를 해봤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시급이 4,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시간 만에 6만 원을 번 거예요. 혼자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야 이거 세일도 한번 해봐. 되게 재밌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친한 친구들한테 했겠네. 야, 너도 한번 해봐라. 네. 나 이만큼 벌었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모인 친구들이랑 같이 내가 이번에 한번 이 걷는 국토대장정이 아니라 이 당시에 네일로라는 일주일 동안 기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레일 티켓이 있거든요. 기차를 타고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떼와서 여행을 다니면서 판매하고 다니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의 일부로 여행도 하고 기부도 한 이런 신개념 국토대장정을 기획을 하고 창업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000명 정도 대학생들이 대장정을 참여를 했고 한 20만 개 정도 제품을 팔아서 전라북도 17개 기관에 4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해가지고 15년도에는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큰 상도 받았거든요. 오. 네, 김연아 막 손현재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받은 상인데 그런 분들하고 나란히 서신 거예요? 그 정도 막 그분들과 막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기부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지역사회에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해서 주신 상이거든요. 내신 6등급이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큰 상을 받으니까 왜 나에게 하필 이런 행운이 찾아왔을까? 여기에 이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제가. 26세. 네.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오프라인 대장정을 하는데 도움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명이라도 이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게 진짜 없었던 일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대장정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기업 후원체를 막 찾으러 다녔었어요. 저는 공대생이었고 돈도 없고 경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후원을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하이트 진로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하이트 진로에서 옷이랑 뭐 이런 것도 후원 받아가지고 대장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하이트 진로를 소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절대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하이트 진로가 연결이 되니까 제가 전라북도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 전라북도 향토기염이 하이트 진로에서 후원을 해주는 대장정이다.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전라북도에 후원을 이끌어내고 코레일에 가가지고 이거 전라북도에서 후원을 해준 대장정이다. 오. 네. 이거 코레일에서 후원 좀 해줘라. 어차피 네. 니네 기차 타고 우리가 홍보해주지 않냐. 네. 라는 걸로 후원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대장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돈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이트 진로 소개해줬던 분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안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걸 받고 혼자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직접 한번 인간과 세상을 통찰해보자. 이런 목표가 변경되게 됩니다.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간과 세상을 오랫동안 연구한 교수님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해서 이제 이걸 책을 냈어요. 그래서 낸 책이 네, 청춘 인문학을 묻다라는 책인데요. 한 30여 명의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다니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었죠. 이 책이 제 또 인생에 굉장히 또 소용돌이처럼 가치관에 확 어떤 변화가 생긴 계기가 됐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26이라는 나이에 그 엄청난 석학들의 생각들을 온전히 습득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발견한 가치관 두 가지가 바로 다양성 그리고 연결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관을 전 정말 크게 느꼈어요. 야,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뭔가 지식이나 책에 대해서 접근해 볼 생각을 저는 20대 때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많이 읽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이렇게까지 한번 다시 곱씹고 복습을 해본다? 그 생각 안 해봤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채널에 나와서 장시간 동안 해오신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는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너무나 큰 인사이트를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보부상 컴퍼니. 오늘 제가 든 생각을 정말 한 줄로 딱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부상 컴퍼니, 그리고 보부상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보부상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두현 대표의 미래 행보도 관심 갖고 주목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